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화요일 밤 폭스 뉴스 진행자 숀 헤이티에게 만약 재선된다면 그는 그의 정치적인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대통령 임기의 첫날에만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충성파를 임명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그의 권력을 확대함으로써 행정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계획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러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해왔고 종종 그렇게 하는 그의 목표는 심각한 정책 목표를 설명하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잘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의 놀라운 주장에 대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다를 것이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할 제약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트럼프는 훨씬 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더 위험할까요? 모든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들처럼 트럼프는 재선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것에 덜 제약을 느낄 것입니다. 메인 덕의 미덕은 미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 압박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통령들은 이 자유를 국가와 세계의 이익을 위한 논란이 많은 계획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소련과 주요 무기 계약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들은 또한 권력을 배치하는 데 대한 경계를 버리고 레임덕 기간을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정책 결정보다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재임 중 두 번의 탄핵을 견뎌냈다는 독특한 입장이 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주요 메커니즘은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가성이 상원에 의해 제거되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지지자들에게 당파적 반대자들이 그를 구하려고 나섰고 그가 기득권층의 희생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탄핵을 받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전 공화당 의원 리치 체니가 그녀의 새로운 책에서 상기시켜주듯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구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했을 때 입법부의 탄핵 권한은 어떠한 두려움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재임 중이었다면 그것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다시 법적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진행 중인 4가지 사건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는 어떤 잘못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2025년에 재임한다면 그것은 법적 과정이 투표 행위를 바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트럼프는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종류의 보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공화당에 대한 끝없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부분은 그의 편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의 공화당 의원들은 비록 약간의 미끄러짐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을 비교적 꾸준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체니와 같이 그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밖에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가 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만일 그가 공경에 처하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최소한 내각에서 일할 군대뿐만 아니라 워싱턴 세계의 인사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같은 인사들은 적어도 그의 생각이 너무 지나칠 때를 이해하는 일부 목소리에 그를 노출시켰습니다. 매티스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듣기를 거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했습니다. 2020년까지 매티스는 트럼프를 헌법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RNC의 수장인 프리버스는 트럼프가 쫓겨날 때까지 임기의 첫 6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연임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맥케 코핀스가 애틀랜틱에서 썼듯이 모든 지문은 그가 이번에는 진정한 충성파와 함께 백악관을 직원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측근이었던 스티븐 밀러와 리처드 그레넬과 같은 인사들은 그를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임기가 혼란스러웠던 만큼 그는 이제 관습과 과정에 대해 거칠게 다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다를 시험했고 이제 다시 뛰어들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는데 더 쉬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심지어 2024년 예비선거와 전당대회에 대한 그의 접근법에서 그의 도전자들을 정복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법을 보았습니다. 다른 두 번째 임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의 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권력의 지렛대를 사용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가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 직면해온 반대와 법무부 아래에서 행해진 기소에 대해 화가 납니다. 항상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트럼프는 이제 정부의 긴 무기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2차 세계대전 동안 우드로 윌슨 대통령부터 정부를 위협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오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충처럼 살고 거짓말을 하고 선거를 훔치고 속이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급진적과 깡패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과 같은 말을 할 때 미국인들은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의 연임이 공화당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역사가 가서 슐레진저가 1973년 닉슨의 그늘에서 글을 쓸 때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보여주면서 제국 대통령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기존기를 유지하는 위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에 맞서는 공화당 의원들은 현직에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들이 선택할 것에 대한 지분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바이든과 민주당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